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또 송영길 후보가 이제 언급을 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이제 선거 막판에 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좀 언론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제주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악의적 선동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제주도민의 합의는 필수다라면서 약간은 좀 유보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공약이 이재명 후보의 좀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리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지금 이 지역이 계양을 지역이 항상 민주당이 10% 이상 앞서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막상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내걸었는데, 사실은 이 김포공항 이전 카드라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내걸 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내용대로 보자라면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거기를 서남권을 서울의 강남과 같이 개발을 하고 또 인천 계양을 제2의 판교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걸 공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전국적인 득표율에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이걸 거둔 공약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역에서 조금 이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다시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이건 지도자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도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거기에 KTX를 해저로 연결하겠다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그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 선거에 지방선거, 계양을 선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것은 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나왔으나 해저 터널로 가는 것이 기술상으로도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또 거기에 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한다. 또 그리고 이걸 추진하면은 10년 내지 20년 걸리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단기간에 이제 내일 모레 선거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걸 터뜨린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로 간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략적인 마이너스다, 실수였다. 왜냐하면은 원래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은 다른 지역의 선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양을에 갇혀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계양을에 지원 유세를 간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회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선거운동 지원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목소리가 정상 컨디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훈장을 얻으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시고, 전 의원 말씀 드려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좀 당내의 어떤 광범위한, 전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소리가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어떤 당내 광범위한 논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김포공항 이전의 문제는 비단 이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논의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서울 강남이 40년 됐거든요. 네. 이제 경기도 분당 판교가 한 10년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3, 40년 전에 김포공항이 이 너른 벌판에 있을 때와 지금은 도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광활한 김포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들어서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천 금단 신도시가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주변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서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냥 냅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김포공항 부지 문제는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서울 수도권 서부권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 이것이 가능한 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아젠다로 좀 격상을 시켜서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도 관광객이 지금 줄어든다고 지금 예.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께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도지사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은 선거는 지게 돼 있거든요. 여론조사 추이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키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너무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주도로 서울 분들이 또는 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는 대개의 경우 가족 단위 또는 연인 단위, 친구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또는 한 달 살기 이래가지고 제주도를 가잖아요. 마치 집 앞에 무슨 산책 나가듯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랑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10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20분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객이 확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제주도를 여행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의 제주도지사 후보의 급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후보께서 강남 분들은 청주공항을 가고 또 뭐 원주공항으로 가고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주공항, 원주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김포공항이 없어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인천공항에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체공항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대체공항을 이제 청주공항이나 원주공항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라 이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국가적 아젠다로 좀 이제 해가지고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검토를 했다가 폐기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놨던 거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반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국민의힘뿐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금 제주도지사 후보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또 국회의원들과 같이 또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 또 제주도의 관광업계 또는 교수님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규탄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만큼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제주도민들이 직접 보기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포공항까지 가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0분 걸린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다는데 그 KTX 노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40분, 38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라면은 김포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 38분의 그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김포와 인천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에서 지금 뭐 전재수 의원님 지역구 부산입니다만은 김포 가서 부산 가는 거랑 김포 가서 제주 가는 것은 어디 이웃 동네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가서 제주도를 간다, 인천공항을 가서 부산을 간다. 이거 마치 해외여행 가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글로벌 시대에 제주도가 또는 부산이 관광산업이 지역의 주요한 산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여행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분, 20분 심리적인 거리까지 더해지면은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에서 사실 부산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주로 이제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거면 차라리 그냥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거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오히려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친구 단위로 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에 나섰다가 오늘 날씨가 좋네 해가지고 그냥 제주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면
김포공항 가는 거나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리를 비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당내 논의라든지 좀더 또는 이제 무르익고.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돼가고 난 뒤에 좀 조율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인 오용훈 후보가 이렇게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좀 유권자들 보시기에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가 않으실 텐데 이게 그런 조율 과정 없이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 문제는 서울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서부 판도를 서부 지역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민주당의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라고 이제 주장은 하지만 또는 새로 어떤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슈 주도권이 민주당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김포공항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꼭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 서부권 네. 이쪽에 이 김포공항 개발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좀 선대위 내에서 좀 조율 작업은 꼭 좀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선거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뭐 전재수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성급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게 투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밀어놨던 공약을 지금 개항을 선거에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꺼냈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관위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죠.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을 이제 적게 신고를 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김 후보 측에서는 이제 실무자의 착오다,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김은혜 후보의 맞수인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이거는 의원직 상실감이다. 당장 뭐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이제 남편 소유의 빌딩의 가액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가액 평가 부분에서 15억인가 16억인가가 이제 낮춰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죄가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낮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부러 낮췄겠느냐? 그 자체로 이미 신고는 했는데 그 가액을 일부러 낮춘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일부러 낮추는데 더 힘들잖아요.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신고하면 될 것을. 그래서 이게 고의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전재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국회에 들어와 보고 국회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이 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지금 그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거기에 김은혜 의원이 의원으로 지금 재직하면서 2년, 3년가량 계속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자체로 누락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뭐 죄도 인정 안 될 뿐더러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전망 한번 들어보죠.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바라는 거겠죠. 일단은 16억을 축소 신고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큰 돈이죠. 근데 김은혜 후보가 재산이 20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닐지는 몰라도 사실은 저의 전 재산에 비하면 몇 배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무자 착오로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범죄가 뭐냐면 허위사실, 그다음에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 허위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해석하고 엄하게 적용하는 선거 범죄거든요. 예. 이거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경기맘이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맘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맘 아니었습니까? 미국맘. 뭐 아이를 뭐 유학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아이를 경기도에서 키우고 있는 것처럼 경기맘. 그다음에 KT 이제 청탁 의혹 같은 경우도 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재판 기록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빼다 박도 못하게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 마음인데 알고 봤더니 미국 마음이고 재산 신고를 했는데 누락을 해버리고 또 이게 저 KT 전무 시절에 뭐 청탁이든 추천이든 했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고 거짓말 해버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특히 김은혜 후보께서 대선 때 대변인을 하시고 뭐 하면서 이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게 독한 말씀들을 많이 내뱉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사 독한 말 뱉어낸 만큼 다 돌려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것이 김은혜 후보가 이전 했던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그대로 돌려받지 않을까. 저는 선거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거짓말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변명하고 정당화하다 보니까 이만한 거짓말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수준까지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전 의원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듣고 다음 질문합니다. 지나치게 좀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침소봉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법률상으로 보자면 제가 법률가라서 네.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고 당선 무효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고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고의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산의 가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돈 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에 관한 부분이고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허위 사실이 돈 선거라는 금품을 뭐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허위 사실 공표거든요. 그 중에 재산 누락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뭐 사전 투표율만 갖고 뭐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다라는 평가가 중론이긴 합니다만 이제 남은 이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변수가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전님께서? 일단은 이게 원래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각 후보들은 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다 그러고 뭐 이게 자기들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만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투표율 가지고서는 사전 투표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지금 형태로 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전 투표를 이 유권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소중한 한 표, 이 참정권을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투표를 2014년도에 도입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는 이 1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사전 투표라는 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선거 문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전국 단위 총선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이 사전 투표를 가지고서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은 사전 투표를 너무 좀 과도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오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변수는 혹시 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변수 크게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이제 하루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 더 가시느냐?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유권자분들에게 좀 호소하고 업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에 맡겨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사전 투표율이 높다 낮다가 뭐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는 그렇게 따질 지금 이렇게 계제가 아니다. 이미 사전 투표율은 아까도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거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전 투표율보다도 본 투표일에 지지층이 얼마만큼 결집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그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여러분들께 좀 본투표에 많이 나오셔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판세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일꾼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잘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보자라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포공항 이전론 이것이 객관적인 아젠다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추상적으로 본다라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고 저희들은 국정 안정론을 주장하고 또 지금 검수완박법이라든지 또 법사위원장을 또 다시 또 민주당이 차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심판해달라 지금 이런 우리는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들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네네네. 더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일, 불과 22일 있다가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래는 싹쓸이하는 뭐 그런 이제 판세로 선거가 흘러가야 이전 선거를 비춰보면 그렇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이 10대 7, 또는 11대 6, 9대 8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광역시도지사 또 기초단체장 이분들이 현역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던 어떤 실적과 성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실적과 성과가 유권자분들에게 그래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물 경쟁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지나서 투표하는 날에는 정말로 인물 경쟁력, 누가 이 지방자치에 제대로 된 일꾼인가 이것을 좀 우리 후보들이 좀 어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인 좀 예.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밀리는 판세를 그래도 조금 미화시켜서 또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책임을 좀 분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 선거인이만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